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오늘은 시집 한 권 들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김소월 시를 읽고 있는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김소월 시를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작품으로 와닿습니다. 읽은 게 아니었던 거죠. 어떤 상황에서 읽느냐에 따라 또는 어떤 작품을 집중적으로 읽느냐에 따라 김소월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김소월 하면은 무엇보다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이 먼저 떠오를 텐데요. 진달래꽃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에 몰두한 나머지 또는 진달래꽃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다른 작품들을 잘 보지 못하는 수가 종종 있죠. 물론 김소월의 많은 시들이 대중가요로 또는 가곡으로 만들어졌죠. 개여울도 그렇고요. 진달래꽃도 그렇고요. 또 뭐가 있죠? 부모라는 시도 그렇죠.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몇 편을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꽃 신화에 갇혀서 잘 보이지 않았던 작품들 주로 고르려고 했는데요. 물론 이 작품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도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부터 볼까요? 마음에 있는 말이라고 다 할까 보냐라는 작품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요 며칠 사이에 딱 저를 사로잡은 시였습니다. 마음에 있는 말 참 다 못하고 살죠. 세상살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말이라고 다 할까 보냐. 하소연하며 한숨을 지으며 세상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여. 말을 나쁘지 않도록 조이 꾸밈은 달아진 이 세상의 버릇이라고 오 그대들. 마음에 있는 말이라고 다 할까 보냐. 두세 번 생각하라. 위선 그것이 저부터 미치고 들어가는 장사일진된 사는 법이 근심은 못 가른다고. 남의 서름을 남은 몰라라. 말 마라. 세상 사람은 세상에 좋은 이름 좋은 말로 써 한 사람을 속옷마저 벗긴 뒤에는 그를 내 길거리에 세워놓아라. 장승도 마치 한 가지. 이 무슨 일이냐. 그날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제가끔 제 비위의 허란 값으로 그의 몸값을 매맞아고 덤벼들어라. 오, 그러면 그대들은 이후에라도 하늘을 우러러라. 그저 혼자 설거나 괴롭거나. 네, 어떤 시 구절이 눈에 띕니까? 한 사람을 속옷마저 벗긴 뒤에는 그를 내 길거리에 세워놓아라. 장승도 마치 한 가지. 저는 이 구절이 눈에 띕니다. 한 사람을 속옷마저 발가벗긴 뒤에 그를 내 길거리에 마치 장승처럼 걸어놓는다는 거죠. 참 잔인한 세상이기도 하죠. 1902년에 태어나서 1934년에 세상을 떠난 김소월에게 이 마음에 있는 말을 못하는 그 환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였다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겠죠. 그리고 이 오산학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오산학교를 세운 남강 이승훈 선생, 그리고 소월을 가르쳤던 고당 조만식 선생이 우리 김소월의 중요한 스승이었죠. 그리고 시를 가르친 안서 김억도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는 할아버지 김상주가 소월을 아주 엄하게 가르쳤다고 하죠. 아버지 김성도는 일본인 노무자들에게 맞아서 정신 이상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엄마 개희영 씨로부터 옛날 이야기, 설화들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스승들이죠. 어쨌든 일제강점기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김소월은 여기저기서 시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는 세상, 한 사람을 속옷마저 벗긴 뒤에 장승처럼
내 길거리에 내세워 놓아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제가끔 제 비의 헐한 값으로 그의 몸값을 셈하자고 덤벼드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낯설게 와닿죠. 김소월 씨의 주요 정조는 세 가지의 없음에서 비롯된 그 서름과 한의 정서라고 얘기를 하죠. 세 가지라 하면 집이 없고요. 그리고 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길이 없습니다. 집도 없고 님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 깊은 근심 속에서 길어 올려진 시들이 김소월 작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 보겠습니다. 옷과 밥과 자유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식민지 시대 유랑과 관련된 시들,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인용하는 작품입니다. 옷과 밥과 자유.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김소월은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옷과 밥과 자유. 공중에 떠다니는 저기 저 새요. 내 몸에는 털 있고 깃이 있지. 밭에는 밭곡식, 논에는 물병. 누울하게 익어서 수그러졌네. 초산 지나 저규령 넘어선다. 진실은 저 나귀는 너 왜 넘니? 공중에 떠다니는 저기 저 새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는 몸에 깃털이 있네요. 그리고 밭에는 밭곡식이 익어가고 있고요. 논에는 물벼가 누렇게 익어서 수그러졌습니다. 초산이라는 곳을 지나 저규령이라는 곡에 있죠. 저규령을 넘어서는데 짐실은 나귀가 있습니다. 이 짐실은 나귀는 왜 넘을까요? 이 마지막 행을 따로 처리해야 되는데 붙였었습니다. 따로 띄워야 됩니다. 초산 지나 저규령 넘어선다. 짐실은 저 나귀는 너 왜 넘니? 이렇게 읽어야겠죠. 네, 행가리가 잘못됐습니다. 옷과 밥과 자유.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시인지 와 닿을 겁니다. 짐실은 저 나귀는 너 왜 넘니에서 이 나귀의 모습과 이 시인의 시적 화자의 모습이 겹쳐 보이죠. 자, 그 다음 볼까요? 나무리벌 노래입니다. 이 나무리벌은 어떤 마을 이름이에요. 김소월의 시에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 계열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보겠습니다. 나무리벌 노래. 신재령에도 나무리벌, 물도 많고 땅 좋은 곳, 만주 봉천은 못 살 곳. 왜 왔느냐 왜 왔느냐, 자곡자곡이 피땀이라, 고향 산천이 어디매냐. 황해도 신재령 나무리벌, 두 몸이 김매며 살았지요. 올벼 논에 닿은 물은 출렁출렁, 벼 자랐나 신재령에도 나무리벌. 그러니까 황해도 신재령 나무리벌을 고향으로 둔 사람이 고향을 떠났네요. 고향을 떠나서 만주 봉천으로 왔는데 만주 봉천은 못 살 곳이라고 합니다. 이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올벼 논에 닿은 물은 출렁출렁이겠고 그 논에서 벼는 잘 자라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상상합니다. 신재령에서도 나무리벌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네,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일제강점기 민중들의 삶의 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삭주 구성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나무리벌 노래와 같은 그 계열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삭주 구성은 구성이라는 그 지명이죠. 삭주 구성. 평안북도입니다. 김소월이 곽산에서 살았죠.
어린 시절에 곽산으로 와서 살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삭주 구성, 물로 사흘, 배 사흘, 먼 삼천리, 더더구나 걸어 넘는 먼 삼천리. 삭주 구성은 산을 넘은 육천리요. 물 맞아 한 빡이 젖은 제비도 가다가 비에 걸려 오노랍니다. 저녁에는 높은 산, 밤에 높은 산. 삭주 구성은 산 넘어 먼 육천리. 가끔 꿈에는 사오천리. 가다 오다 돌아오는 길이겠지요. 서로 떠난 몸이길래 몸이 그리워. 님을 둔 곳이길래 곳이 그리워. 못 보았소 새들도 집이 그리워. 남북으로 오며 가며 아니합디까. 들 끝에 날아가는 나는 구름은 밤쯤은 어디 바로 가 있을 텐고. 삭주 구성은 산 넘어 먼 육천리. 네, 물로 사흘, 배로 사흘 걸리는 먼 곳입니다. 삭주 구성. 그리고 걸어 넘어서 또 삼천리를 가야 되네요. 합치면 육천리겠네요. 이 제비도 가다가 비에 걸려서 돌아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녁에도 높은 산이고 밤에도 높은 산입니다. 네. 가끔 꿈에는 사오천리로 거리가 좁혀지기도 하는 모양이죠. 서로 떠난 몸이 서로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님을 두고 온 곳이어서 더욱 그립습니다. 들끝에 날아가는 나는 구름은 반쯤은 어디 바로 가 있을 테고, 어디 바, 어떤 곳이겠죠? 가 있을 텐고, 가 있을 테인가. 삭주 구성은 산 넘어서 머나먼 육천리라고 합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고향, 돌아오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심정을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이 시는 조금은 알려져 있는데 오래전에 김소월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낯설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김소월 시를 배울 때는 고등학교 때죠. 이런 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떤 작품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인의 프로필이랄까요? 그 시적 경향은 전혀 다르게 와닿기도 하죠. 김소월은 대단히 민족주의적인 시를 쓴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저항적인 시들도 꽤 많습니다. 김소월의 시는 초간본 진달래꽃 이 시집인데요. 여기에 128편이 실려 있고 이 외에 약 70여 편이 실려 있는데 다 좋지는 않죠. 다 좋지는 않지만 그중에 진달래꽃이란 시집에 들어있는 시들은 참 좋습니다. 시 형식도 다양합니다. 두 줄, 세 줄의 짤막한 시부터 시작해서 물마름 같은 시, 그리고 팔벽에 같은 시는 아주 길기도 하죠. 작품들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김소월은 한시를 공부한 사람이어서 한시의 운율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이츠와 같은 서양 시인들도 좋아했죠. 그리고 진달래꽃 같은 경우처럼 예이츠의 시와 어떤 영향관계를 보여주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와 민요에 대한 관심도 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 살던 곳에 민중들의 삶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지어서 이 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입니다. 이 보습은 쟁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에게 우리의 쟁기를 댈 땅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시입니다. 땅을 다 빼앗긴 민중들의 그 서러움을 그리고 아픔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상화의 빼앗긴 들여도 봄은 오는가를 자주 얘기하곤 하는데 이상화의 시와 함께 읽어도 좋을 듯 합니다. 보겠습니다.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러하니 벌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의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이처럼 떠도르랴 아침의 저물손에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동이랴 북이랴 남북이랴 내 몸은 떠나가니 볼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이 아득임은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 다리에. 그러나 어쩌면 황송한 이 심정을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늘은 길이 이어가라. 나는 나아가리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보이는 산비탈엔 온 새벽 동무들 저 혼자 상경을 김매이는. 네, 꿈속에서 동무들과 함께 벌판이죠. 벌에 나가서 하루일 다 마치고 석양 무렵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다 빼앗기고 없죠. 우리에게 우리의 쟁기, 보습을 대일 땅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처럼 또 돌릴 리가 없겠죠. 아침 저녁으로 새롭디 새로운 탄식을 하곤 하면서 이렇게 또 돌리는 없을 겁니다. 동쪽으로 남북쪽으로 이 내 몸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희망의 반짝임이나 별빛의 아득임은 물결처럼 이렇게 떠오른다는 얘기죠. 가슴에 팔 다리에 떠오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황송한 이 심정을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어떤 심정이 황송한가요? 날로 나날이 내 앞에 가는 길이 이어갈 것이라고 하고요. 나는 또 나아가리라고 하죠. 나아가서 산비탈에서 새벽 동무들과 함께 산경, 산밭을 김매는 그 광경을 떠올립니다. 이게 황송한 심정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런 밭을 읽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간절한 바람을 읽을 수 있는 시편입니다. 밭고랑 위에서도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섭될 땅이 있었다면 이런 작품에 이어집니다. 역시 꿈입니다. 꿈이 하도 간절해서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으로 와닿기도 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슬픈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어떤 꿈인지 함께 보시죠. 밭고랑 위에서 우리 두 사람은 키 높이 가득 자란 보리밭 밭고랑 위에 앉았으라. 이를 필하고 쉬는 동안의 기쁨이여. 지금 두 사람의 이야기에는 꽃이 필 때. 오 빛나는 태양은 나려 쪼이며 새 무리들도 즐거운 노래 불러라. 오 은혜여 살아있는 몸에는 넘치는 은혜여. 모든 은근스러움이 우리의 마음속을 차지하여라. 세계의 끝은 어디? 자해의 하늘은 넓게도 덮였는데 우리 두 사람은 일하며 살아있어서 하늘과 태양을 바라보아라. 날마다도 새로운 환희를 지어내며 늘 같은 땅 위에서. 다시 한번 활기 있게 웃고 나서 우리 두 사람은 바람에 일리우는 보리밭 속으로 호미를 들고 들어갔어라. 가지런히 걸어 나아가는 기쁨이여. 오 생명의 향상이여. 이 노동의 기쁨과 생명의 향상을 노래한 시입니다. 꿈결 같은 일이죠. 그 노동의 기쁨을 생명의 향상으로 받아들이는 시인의 사상이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빼앗겼으니 돌아갈 밭이랑이 없죠. 밭고랑이 없습니다. 꿈이어서 꿈처럼 보여서 더욱 안타깝고 서럽기도 할 것입니다. 이를 필하고 쉬는 동안의 기쁨이야 이랬죠. 이를 다 마치고 쉬는 동안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고요. 새들도 함께 노래합니다. 태양도 함께 노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로운 환희를 늘 같은 땅에서 맛보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김소월은 간절하게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밭고랑은 김소월이 꿈꾸는 그 장소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엄마야 누나야에서 얘기하듯이 그 강변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김소월의 시에서 이 강변이나 바다는 유토피아적 장소로 드러나곤 합니다. 여기에서 밭고랑, 우리의 땅에서 노동하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향상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밭고랑 위에서. 좋죠? 어떻습니까? 이쯤 오니까 김소월이 조금 달라
보이죠? 초판본이 독각으로 나왔습니다. 요즘에 많이들 보시던데 이 시집이 한국 문학사의 기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1924, 25년 요 무렵에 이런 시집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찬탄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소월과 같은 시인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소월의 시집 복각본으로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러 버전의 진달래꽃이 있습니다. 저는 유종우 선생이 고른 이 진달래꽃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런저런 작품들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도 있습니다. 님과 벗,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벗은 서름에서 반갑고 님은 사랑해서 좋아라. 딸기꽃 피어서 향기로운 때를 고초의 붉은 열매 익어가는 밤을 그대여 부르라. 나는 마시리. 외우셔야 됩니다. 서름에서 반갑고 이랬죠. 사랑에서 좋아라. 님은 사랑에서 좋아라. 해서가 아니고 에서입니다.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서름에서 보면은 반갑고 님은 사랑에서 만나고 보면 좋아라.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자, 자나깨나 앉으나서나도 아름다운 시입니다.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그림자 같은 벗 하나이 내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쓸데없는 괴로움으로만 보내었겠습니까? 오늘은 또다시 당신의 가슴 속 속모를 꽃을 울면서 나는 휘저어버리고 떠납니다. 그려. 허수한 맘, 둘 곳 없는 심사에 쓰라린 가슴은 그것이 사랑이던 줄이 아니도 잊힙니다. 허수한 마음, 허전한 마음일까요? 둘 곳 없는 심사에 쓰라린 가슴은 그것이 사랑이던 줄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초원도 그렇고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도 그렇고요. 해가 산마루에 저물어도 좋고요. 이 제비 같은 짤막한 시도 참 좋습니다. 제비 같은 시 보면 이렇습니다. 제비, 하늘로 날아다니는 제비의 몸으로도 일정한 깃을 두고 돌아오거든 어찌 설지 않으랴 집도 없는 몸이여. 님도 없고 집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상황에서 이 소월의 절창을 우리는 다시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 저녁에도 좋고요. 어버이라는 시도 짧은데 참 좋습니다. 이게 짧은데 울컥 울음을 머금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어버이, 잘 살며 못 살며 할 일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있나니 바이 죽지 못할 것도 아니지만은 금년에 14살 아들딸이 있어서 순복이 아버님은 못하노란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있다는데 그렇다면은 죽지 못할 것도 아니지만은 아들딸이 있어서 순복이 아버지는 죽지도 못한답니다. 김소월을 다른 눈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네. 오늘은 한국 문학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김소월의 시집 진달래꽃에서 우리가 조금은 소홀히 했던 몇몇 작품 함께 했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김소월의 진달래꽃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